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하락이 좀 더 신경이 쓰이고 무섭게 느껴졌던 것은 무엇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메이저 종목들에 대한 덤핑이 이루어진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2만 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다른 외부적인 모멘텀거리들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후퇴 대신 일단은 안정적인 지지에 좀 더 힘이 실린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200주 이동평균이 자리한 22,000달러 부근까지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타깃은 20일 지수 이동평균이 자리한 25,000달러 부근입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자 모두의 이 최대 관심사는 과연 비트코인이 지금 진짜 바닥을 찍은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바닥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단정적으로 지금이 바닥 아니다, 바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다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상황에 따라서 나름의 판단과 예측을 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 데이터가 더 눈에 띄는데 최근 며칠 동안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실현 손실이 73억 달러에 달했다라면서 지금의 데이터는 저점에 도달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거시경제적인 상황이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안정화될 경우에는 나름 강세 전환을 위한 사전 조건은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월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금리 핸들링 이외에 이 정책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책들도 이제 하나둘 제시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류세 일시 면제에 대한 최종 결론 조만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관세 완화 이슈 역시 곧 교통정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전후한 시점에서 증시가 늘상 상승 랠리를 보였다라는 점 고려하면 올해 역시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과거의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시장 상황 바라보면 이래저래 짜증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리플과 관련된 소식이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리플이 이제 하다하다 메타버스 세상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머리를 좀 잘 쓴 것은 이미 이와 관련해서 여러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의 성과를 XRP 레저 위에다가 메타버스의 형태로 구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국경 간 송금 플랫폼이라는 금융 혁신과 더불어서 NFT를 통한 플랫폼 확장, 이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까지 멀티 블록체인으로서의 모습을 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 횡보장에서는 투자자로서 답답함이 커지고 정보를 가공하는 입장에서도 그 답답함이 조금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해야 하나 싶은 이 현타가 올 때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은 모든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을 때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다라고 믿기 때문에 조금 더 기운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기운이 많이 빠져들 계실 텐데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하나둘 포착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다가올 상승장 그런 준비 과정으로 바라보시면 조금은 더 위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위에 올라서서 나름의 다지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다른 악재도 그렇다고 특별한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 황소 세력이 힘을 좀 쓰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강도 높은 극단적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4%대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로 급락한 뒤에 급격한 회복을 한 것을 보면 황소 세력이 더 낮은 수준에서 공격적으로 구매를 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2만 달러 위에서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투자 심리가 개선돼 더 많은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피보나치 되돌림 382 수준인 23,024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4,89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곰 세력은 이 부근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것이다. 여기서 하락할 경우에 곰 세력은 다시 2만 달러 아래로의 시도를 할 건데 17,622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하락세의 다음 구간이 시작될 수 있다. 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밀어 올릴 경우에는 잠재적인 추세 변화를 알리게 될 것인데 이후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9,386달러까지 랠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과연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거나 바닥 언저리에 있는 것일까? 이 부분은 지금 최대 화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글래스노드는 나름의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저점이 임박했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실현 손실이 73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8,000달러에서 28,000달러 구간에서 55만 5천 BTC가 손바뀜이 일어났고 일간 실현 손실 규모는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홀더들도 17만 8천 BTC 이상을 2만 3천 달러 아래에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이들은 전체 보유량에서는 1.31%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래스노드는 지금의 데이터는 저점 도달을 시사하고 있다. 17,000달러대 저점에서 비트코인 공급량의 49%만이 이익 상태를 기록했다. 과거 약세장에서 이 수치가 40에서 50%일 때 바닥을 찍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거진 바닥 언저리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느낄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코인데스크는 최근 비트코인의 급락은 연준이 28년 만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 것에 대한 결과이고 트레이더들은 거시경제 상황과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먼저 진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폭락 상황 때 이걸 기회로 바라보고 저가 매수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눈에 뜹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보도한 부분인데 1BTC 이상을 보유한 주소가 지난 7일 동안 13,091개가 급증하면서 모두 86만 5,25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0.1BTC 이상 보유 주소 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개미들의 저가 매수 상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 100BTC 이상 보유 주소 수가 136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고래들조차도 이번 폭락장을 견디지 못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JP모건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확인하고 있다라면서 이건 암호화폐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의 시장 전략가 니콜라우스 파르기니 초글로는 USDT 등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급상승할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투자 노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6월 중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JP모건의 전략가들은 지난 4월 말에 이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10%에서 7%로 하락하자 암호화폐가 단기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수 대기 수요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지금 이런 분석을 내놓는 것인데 제발 좀 추가적인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런가 하면 암호화폐의 중기적인 방향성은 가을까지 거시적인 요인을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AAX의 안통 굴리는 시장이 연준 금리에 크게 의존하고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 요인의 영향을 여전히 크게 받는 상태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만연해서 안도 랠리가 이 국면을 바꾸지 못한다. 현재 시장 움직임은 데이 트레이더들에게는 적절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위험을 줄이려는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시장의 중기적 방향성은 가을까지 거시적인 요인을 지켜본 뒤에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거시적 요인은 단연 전쟁 리스크이고 이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먼저 전쟁 리스크는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겨울이 다가올수록 유럽 서방 국가들이 전쟁 종료 또는 휴전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자국민들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을 맛이고 이게 표심으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철 가스비에 대한 또 난방비에 대한 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넉넉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면서 정리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을 두둔하는 듯한 멘트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 악화에 따른 자국민들의 비판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올수록 전쟁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인플레이션 정책인데 금리 인상만으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도 정책 수단을 하나둘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는 일시적인 유류세 면제인데 이건 곧 결정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휘발유 평균 가격이 1갤런에 $5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주별 상황에 따라서 $6에 달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미쳐 날뛰는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유류세가 일시적으로 면제가 되면 1갤런에 최대 18.4센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든 크든 일단 서민들 먹고 사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입니다. 여기에 중국 관세 완화 역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3분기로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 완화와 관련된 이 정책적인 부분들, 여러 기대 포인트들 하나둘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언제 승인될지 이건 암호화폐 업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트코인 선물 숏 ETF가 출시되면서 여러 말들을 낳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역대급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가격이 오르도록 설계된 숏 ETF가 출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가 추가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왜 현물 ETF는 안 되는 것이고 왜 하필 지금 숏이냐 이런 말들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전략 총책임자 가버 거백스가 나름 설득력 있는 비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롱 현물 비트코인 ETF를 상장하기 전에 이 파생상품 기반의 비트코인 숏 ETF를 승인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에 어긋난다. 규제는 공정하고 논리적이고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규제기관이 좀 더 일찍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질서 있게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추가될 수 있도록 했다라면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레버리지, 투기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토시 하나하나가 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 게리 겐슬러 그렇게 투자자 보호를 외치면서 정작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규제권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는 점 새삼 느낄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짜증 지수가 확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시세 바라보면 아쉽고 또 아쉽게 느껴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리플 XRP는 0.32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면서 시가총액 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일주일 사이에 7% 넘게 오른 것이긴 합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가 0.29달러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곰 세력은 이 상황을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건 매도세가 그저 그랬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XRP 황소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0.35달러와 0.38달러 오버헤드 저항까지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다. 곰 세력은 이 영역을 공격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높지만 황소가 이길 경우에는 0.46달러 오버헤드 저항까지 랠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오버헤드 저항을 맞고 튕길 경우에는 강세 전망 무효화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곰 세력은 다시 0.29달러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 보면 답답하지만 리플이 그려가고 있는 비전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꽤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XRP 레저 위에서 메타버스가 구축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리플은 NFT 개척자로 불리기도 하는
플러프 월드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름하여 디 오픈 메타버스, 이걸 XRP 레저 위에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플러프 월드가 이미 구축한 분산형 블록체인 네트워크 더 루트 네트워크와 XRP 레저를 연결시켜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본 자산으로 XRP를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파트너십을 맺은 플러프 월드는 지난 5년 동안 웹3에 적합한 다양한 인프라와 프로토콜, 컨텐츠를 구축해 놨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강력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효과를 인정받았고 14개 컬렉션들, 또 19만 5천 개 이상의 NFT 발행, 34만 개 이상의 트랜잭션 실행, 이런 나름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을,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걸 XRP 레저에 얹으면서 리플로서는 메타버스 세상 구축이라는 나름 엄청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얻으면서 XRP의 활용성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플러프 월드로서는 종합 멀티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리플의 장점을 더해가면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리플 커뮤니티를 새로운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국경 간 송금에서 나아가서 NFT 구축만으로도 나름의 생태계 확장성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격까지 더해가는 것을 보면 리플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점 새삼 기대하고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인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힌 건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직접 판을 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협업 내지는 인수를 통해서 생태계를 강화하고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려는 목적성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세 때문에 머리 아픈 XRP 홀더분들, 이런 리플의 비전적인 상황도 함께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